자, 내 차가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짜라잔. 예, 이게 앞으로 제가 업무용으로 쓸 차고, 오늘도 우리 빌린다 렌트카의 빌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BMW 미니 쿠퍼 S 모델입니다. 스포츠 모델. 예, 승차감이 똥인 차죠. 그러나 굉장히 다이내믹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로 알고 있고요. 아까 항구에서 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차를 빨리 빼야 돼서, 예, 차를 일단 우선 빼서 저희 사무실로 갖고 왔는데, 빌 운전해 보니까 어떠냐? 차 잘 나가는데 여기 도로에서 밟을 수가 없어. 우리 내가 원래 운전을 좀 하려고 했더니 처녀 운전을 우리 빌이 먼저 했어요. 제가 빌한테 키를 먼저 줬습니다. 일단 좀 나도 좀 타보자. 아이고. 이거 차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래. 그렇게 3세대 그거라서 구리지만은 않은 것 같아. 스타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좋네요. 오늘 우리 빌린다 렌트카의 빌 우리 동생이 여러 가지 또 차 빼내고 하는데 또 이렇게 신경 써서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15년, 그리고 필리핀에서 5년, 그리고 일본에 현재 2년 차입니다. 해외에서 20년 이상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남들의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계산적이다, 혹은 일본에 살게 되면은 계산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소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계산적이라는 말이 꼭 돈 얘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지금 정착해 산 지가 이제 횟수로 2년 접어들고 있고요. 오키나와에 온 지는 이제 만 1년 됐습니다만, 일본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 얘기부터 할게요. 돈 계산 의미도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더치페이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으면은 더치페이. 근데 이 더치페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배츠배츠, 그래서 본인이 먹은 거를 본인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명이 같이 먹고 나서 n분의 1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오다했는지. 나는 1000엔짜리를 시켰고 저 사람은 1200엔짜리 시켰고 저 친구는 800엔짜리 시켰어요.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계산할 때 배츠배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카운터에서 각자 먹은 걸 딱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1000엔짜리 먹었으면 1000엔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자카야 같은 곳은 좀 애매해요, 나누기가. 그렇죠? 다 같이 안주를 쉐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술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 언제 너는 몇 잔 마셨니, 나는 몇 잔 마셨니, 그거 다 셀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n분의 1을 이제 해서 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랑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사실 그냥 한 사람이 다 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좀 벌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명분이 있는 사람이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러고 쏩니다. 아니면 1차는 네가 내, 2차는 내가 낼게,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더치페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좀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계산하게 되느냐, 상대방이 먹는 거, 내가 먹는 것들을 스스로 계속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자카야에서 같이 4명이서 술을 먹는데, 저는 맥주를 좋아해. 맥주를 계속 마십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만 계속 술을 시켜서 많이 마시면 상대방은 2잔 마실 때 나는 10잔을 마셔. 그러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계산하면서 살짝 상대방이랑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염두에 둬야 되는 이제 그런 문화. 이제 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통풍에 걸렸었습니다. 그 심한 기간에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한 서너 명이 이제 같이 이자카야에서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알코올을 섭취를 못하죠. 통풍에는 알코올이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롱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롱차는 한 잔에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명의 일본 친구들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맥주를 계속 시켜서 마시는데, 이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 잔에 한국 돈으로 한 4,500원,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시는 우롱차와 일본 친구들이 마신 나마비루의 가격 차이는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별로 그 우롱차가 땡기지 않았거든요. 할 수 없이 저도 맥주를 마시고 싶었지만 통풍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롱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한 2-3잔 먹을 때 이 친구들은 맥주를 한 6-7잔씩 먹는 거죠. 제가 슬슬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국자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 오니까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없이 이 전체적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우롱차 지금 2,500원짜리 지금 2잔째 마셨는데, 아, 저 자식은 저거, 아, 맥주를 지금 7잔째 마셔? 그럼 제가 마시는 거에 4분의 1을 내가 또 돈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 스스로도 모르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날 왜 이렇게 애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던지 결국은 n분의 1을 했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들이랑 같이 뭘 먹을 때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죠. 한국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 중국이랑 필리핀, 뭐 제가 살았던 나라에서도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10,000원짜리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기억하고 있다가 계산하고 있다가 반드시 다음번에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상황이 되면 10,000원짜리 이상이 되는 선물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냥 마음의 표시로 작은 선물 하나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기념품을 하나 사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꼭 다음번에 갚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참 복잡해요. 자, 또 하나는요, 일본은 무슨 놈의 그 할인 카드들이 그렇게 많은지 편의점마다 각 브랜드마다 각 주유소 브랜드마다 각 쇼핑몰마다 할인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도 현재 멤버십 카드나 이런 할인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지갑에 꽂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쇼핑을 하거나 소비를 할 때도 계산을 해요. 아, 저 집에 가면 여기 10%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대. 아, 요 집 가면은 우유가 좀 싸. 그런데 저 슈퍼마켓에서는 야채가 좀 싸. 아, 저기는 과일이 좀 싸. 그리고 그날 뭐 매주 금요일은 또 해산물이 또 디스카운트가 된대.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생필물 사는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주유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한 5만원어치 이상, 뭐 6만원어치 이상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은 자동 세차, 그 세차 자체를 서비스로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예를 들어서 물값이랑 전기세, 어떤 거품 내는 샴푸, 뭐 린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코스트 한 2,000원 정도 내면은 그냥 서비스로 세차를 해줍니다만, 일본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도 주유소마다 다 대부분은 자동 세차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차를 할 때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뭐냐면요,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어주는데, 물 세척만 하는데 이를테면 뭐 300엔 400엔, 거기다가 거품이 나게 하는 샴푸까지 해주면은 한 200엔 추가, 그럼 600엔이죠. 거기다가 차 마지막에 광택을 좀 내게 해주는 왁스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그 왁스비가 또한 200~300엔. 그래서 이렇게 물세차에 샴푸에 왁스까지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한 800엔에서 1000엔 정도가 들어가요. 한국 돈으로 한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세차 한번 하는데. 거기다가 또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안에 이제 먼지, 그 빨아들이게 하는 그것도 100엔에서 200엔,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를 돈을 내고 실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세차를 하고 싶어. 야, 근데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빗 속에 아마, 여기가 이제 섬이니까 그 소금기가 많이 붙어 있을 거야. 이럴 때는 내가 거품을 내서 샴푸와 그 다음에 왁스까지 해야지, 이런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야 최근에 비가 오지 않았어, 그냥 먼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한 300엔만 내고 혹은 400엔만 내고 그냥 물 세척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물 세척만 할 것이냐, 거품 세척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왁스까지 풀로 할 것이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늘 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계산, 돈 계산, 어떤 신세진 거 계산, 그리고 또 뭘 소비하려고 그래도 이 집이 더 싸네, 여기가 포인트가 많네, 저기가 오늘은 할인을 많이 해주네, 하여튼 뭐든지 계산, 그리고 또 하다못해 세차를 하나 하더라도 계산. 그러니까 일본에서 산다라는 건요, 정말 평상시에 다른 나라에서 살 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계산을 엄청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좀 스트레스예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계산적이다, 이 말 맞는 것 같고요. 일본에 오래 살다 보면은 계산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제 얘기가 공감이 가시거나 재밌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와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예를 갖춰서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오키나와 날씨 참 좋네요. 하늘 참 파랗고 예쁘죠? 네, 자, 오키나와에서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